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진짜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개인들 하루에만 무려 1조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팔 때일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시장에 대한 회복세를 조금 더 기대해보고 내년에 대한 어떤 부흥세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주시하자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 증시를 좌우하는 게 어떤 경제적 이슈보다는 사실 어떤 전국의 상황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뭐 계엄령이 선포됐던 당일날 이제 밤에는 뭐 1,430원까지 뭐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일단 환율 같은 문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연준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은행과의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들 스탠스들까지 고려해 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양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내년을 마냥 기약하기보다도 일단은 현재 지금 주어진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매물 출회에 우리가 썰물에 굳이 버티면서 있느니 오히려 저는 이 썰물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혼란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올제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투매를 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지금 약 150조 가량의 물량들이 지금 매물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네. 이 말씀은 그만큼 이제 신뢰 자체를 훼손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장에 남아있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못 버티겠다. 특히나 지금 정책적 이슈의 수혜가 가장 큰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지금 현행 정부가 추진을 해왔던 뭐 앞서 소개하신 방산, 원전 관련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투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지금 붙들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잠깐 신경을 꺼두셨다가 다시 이 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챙기는 게 답일까요? 사실 뭐 챙긴다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지금 분들이 시점이라면. 이제 접근하셨을 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많이 훼손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아마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더욱더 지양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어떤 이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이제 상정이 되면서 실질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남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산업 자체는 계속 신성장이 되고 있고 성장이 육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방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라면은 뭐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종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지역에 있는 전쟁들이 점점 종식 분위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사업으로 이제 뭔가 성장만을 하고 현재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에 시장의 관심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자, 지금처럼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한 번에 하락이 됐을 때야말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포트를 한번 조정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마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테마 혹은 조금 더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테마를 미리 선별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옥석 가리기를 할 때가 굉장히 좋은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조정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물론 시청자분들 비롯해서 뭐 투자자분들의 어떤 손실을 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안타까운 시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의 기회를 악재도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포트의 슬림화가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하루에만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원 넘게 급등을 해서 진짜 이제 1,500원 바라보면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표님 시각 어떠실까요? 일단 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국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변동이 높기 때문에 뭐 1,500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 측의 대응인데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0.25 그러니까 25bp를 지금 인하를 한 번 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환율 문제는 뭐 1,500원
1,500원 이상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겠죠.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조절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더 조절하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빨리 공격적으로 내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굳이 뭐 임기 연장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경기를 다시 한번 재건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의 안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완화보다도 이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돌아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문제는 지금 한국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재무 건전성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이 굉장히 지금 나날이 컸죠. 뭐 건설주들이 힘든 경우는 우리가 과거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해서 뭐 건설업체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고금리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악성 문제가 생겼고, 또 여기에서 이 부담을 또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철근 누락이라든가 어떤 시멘트에 대해서 양생이 제대로 안정돼서 무리하게 건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네. 계속 연이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태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가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500원 오픈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오픈을 했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1,500원 갈 거니까 뭐 인버스에 베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기보다도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리하게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만히 두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중이 큰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늘 강조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은 변동 사항에 피해하기 위해서 피난처로는 결국은 현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환율의 공포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그럼 맞는 거네요.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말씀 주신 만큼 일단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 2로 넘어가 볼게요. 방산과 원전. 굉장히 잘 나갔었다가 뭐 최근 들어서 뭐 쭉쭉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2G 산업,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산업으로 좀 중심이 되는 방산과 원전 직격탄 보여줄 거다라는 건데, 원체 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바라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행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산업 중 하나가 방산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원전 수출입니다.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소요가 높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각종 이제 여야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네. 예산 결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원전 관련 예산보다는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이제 좀 살릴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보다는 다시 또 태양광, 다시 또 풍력 발전소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뭐 트럼프 관련주를 사야 됩니까? 해리슨 관련주를 삽니까?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레버리지 인버스 매매와 같이 어느 네. 한쪽이 올라가면 좀 비중을 축소하고 좀 빠졌던 섹터를 다시 한번 사자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훼손됐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 가치가 많이 조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원전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한국에 갖고 있는 이 원전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시점을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전을 사십시오라는 입장보다는 지금은 계속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대비했을 때 이 관심도가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시각이시라면 방산보다는 원전은 괜찮다라는 거네요. 원전 안에서도 SMR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대형 원자로를 중점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 후속으로는 이제 소형 원전 모듈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사실은 우라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는 것도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결국 물을 끓여서 이 전기를 얻는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후폭풍이 좀 적은 그리고 수명이 긴 발전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전 섹터는 계속 우리가 유망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챙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근데 방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는데 그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담아가서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대로템도 장중에 순매수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5일 기준으로 이제 순매수 누적 현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5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도 외인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샀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현대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방산 기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60일 그리고 이제 120일간의 누적 순매수를 본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수가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5일 동안의 매수가 일어나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 훼손이 좀 크다 보니까 나타났던 어떤 프로그램 매매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매매 입장에서 봤으면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의 방산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들이 많이 주가가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방산주를 갖고 2년 이상 기다림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본다라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기관급, 그러니까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매수 행위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최대한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방산과 원전, 탑픽 고르시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종목 주신다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아이러니하게도 방산의 섹터를 띄고 있는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대우정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K2 소총을 비롯해서 뭐 최근에는 뭐 무이형 검정탄까지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 방산 수출 부분들이 그렇게 큰 포지션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 매출에서 약 70% 정도는 자동차 부품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그룹 그리고 뭐 GM 글로벌과 같은 기업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0% 미만에 있는 20% 30% 정도의 그 수익 내에서도 사실은 반도체 장비 쪽이 또 꽤나 큰 비중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실제 이제 고객사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양사 간의 협력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만큼 오히려 방산 섹터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비방산 그리고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 모티브 받았고요. 목표 주가 어제 4만 원에서 종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디로 보세요? 우선 지금 시장 상태가 사실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마 어떤 종목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회복이 관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4만 3천 원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1차 지지선이 만들어지는지 확보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만 9천 원, 그러니까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제시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3천 원과 3만 9천 원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금융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JP모건에서 한 3일 전인가요? 금융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이 나왔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금융주가 계속해서 빠져서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각에서는 비중 확대라는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아마 불과 한 달 전에 이 금융주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은행주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이 밸류 자체가 좀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는 건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러니까 주가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역시나 환율 문제죠.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 또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자금을 조성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내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은행주들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 이번에 거의 1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은행주를 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오히려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올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은행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공격적인 접근까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금융주 내에서도 토픽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업은행입니다. 제가 기업은행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출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이 어떤 부실 기업이 나온다든가 기업이 어떤 파산 혹은 회생 신청을 했을 때 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은행이 작년에 M&A 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불경기일 때 실제 차기 후계 기업을 이제 승계를 해주고 주선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은행의 매력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이제 밸류업을 위해서 특히 이제 기업은행이라는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기 배당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연말 배당을 이제 많이 고수를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등락폭을 많이 좁힐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 받았고요. 목표 주가 챙겨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훼손이 좀 일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을 단기간에 탈환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익 매매가 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15,000원,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아직 탈환을 하기에는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대신 폭을 좀 넓게 드리고자 합니다. 13,500원입니다. 일단 분기 배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혹여 배당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가 자체에 대한 훼손보다는 오히려 배당에 대한 수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목표가 15,000원 잡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시장 사실 올라가는 섹터 뭐 정치 테마주밖에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을 때 괜찮은 섹터 있다, 매력 있다고 보시는 섹터 있을까요? 사실 없죠. 없어요?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좀 추천해달라면 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봤을 때는 내수 중점에 있는 시장이라면 사실 타격이 좀 적은 만큼 우리가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생필품 업종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음식료나 생필품 쪽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는 주가가 좀 많이 반납을 한 것도 있었고 수출 이슈가 좀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연말이 되고 나면 배당 시즌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주류 업종 같은 경우는 배당을 또 공격적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좀 높은 편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만 선물로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 진로를 굉장히 하이트 진로. 좋아합니다. 뭐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항상 하이트 진로를 비롯해서 뭐 롯데 칠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류 업종 같은 경우에 꾸준한 스테디셀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주가가 훼손이 많이 되는 증시 속에서는 우리가 버팀목이었던 생필품주로 전환을 좀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는 거죠, 화이트 진로가? 그렇습니다. 사실 높은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훼손 대비했을 때 그리고 어떤 지금 최근의 주가에 대한 어떤 반락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거래가 그렇게 너무 공격적인 패닉셀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생필품 쪽으로 봐야 된다. 하이트 진로 토픽으로 주셨는데 오늘장 전략 짧게 여쭐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공포에 질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장 개시 전까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